자,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기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장 우리의 삼성전자 종가 18만 1,800원 1.06%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자, 드디어 삼성전자가 그 무겁다던 18만 원을 돌파를 해줬습니다. 자, 장중에는 18만 4,400원 52주 신고가를 찍어줬었죠.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요. 지금 이 미증시를 보시면 어때요?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1.34%, S&P 500이 마이너스 1.57%, 나스닥이 마이너스 2% 하락해주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마이너스 2.5% 하락을 해줬습니다. 지금 미국의 시장 분위기가 AI 쇼크다, 뭐다 해서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 이 목요일 17만 9,900원까지 돌파했을 때는요. 바로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보란듯이 18만 원의 벽을 오늘로써 뚫어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들 상당히 많이 주십니다. 너무나 많이 올라버리니까 이제는 좀 팔아야 되나? 또 명절 지나면 눌림받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물론 지금 매수의 기회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매도의 기회도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가오는 다음 주에는요. 이 명절이 끝나고 그때부터는 단기 고점에 대한 대응을 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의 삼성전자 주가는 엄청난 하락세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거대한 상승 파동 속에 있고 다음 주에도 상승은 있지만 이런 파동 속에서의 타점은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18만 4,400원 역사적인 신고가 달성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 새해 선물 두둑히 챙겨 가시라는 의미에서 댓글에 새해 복 해서 딱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 올 한 해 이 계좌에 복이 쏟아지도록 기운 엄청나게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고요. 댓글에는 이 복이라고 딱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좋아요 300개 그리고 댓글 30개까지 달성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해서 이 수요일날 영상 촬영해드리면서 이 선물을 들고 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의 분봉을 보시면요. 장 초반에 17만 6,300원 하락으로 마감해줬습니다. 이거는 바로 미국의 AI 쇼크로 나오는 하락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18만 4,400원까지 9시 15분경에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타나줬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도 고점과 저점들을 높이면서 주가의 18만 1,000원 라인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오늘의 당일 추이를 보시면요. 이 삼성전자는 지수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이 외인들과 기관계는 여전히 이 외인들과 기관계들은요. 매수세로 동반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개인들은 매도가 나와줬어요. 이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 오늘의 개인의 매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명절을 앞두고 개인들은 항상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절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앞으로 다가올 미국의 CPI 고용 발표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런 걸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혹시 모르는 매도세가 나와주기 마련입니다. 근데 외인들과 기관계가 오늘 전부 다 받아주면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 하락장에도 삼성전자는 왜 버텼을까요? 기업의 가치, 이 펀더멘탈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글로벌 시장에서 샌디스크나 대표적으로 샌디스크나 마이크론 물론 훌륭한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이 시장을 장악하는 삼성전자는 체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 시총을 보면요. 마이크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삼성전자라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마이크론보다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없었죠. 그리고 지금도 없습니다. 저평가도 이런 저평가된 주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기사가 나와줬어요. 이 골드만삭스 디램 공급 부족의 15년 중 가장 심각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핵심은 이 메모리 가격의 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범용 디램 말고요. 고성능 디램의 가격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주고 있다는 거예요.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은 2분기든 3분기든
4분기는 좋게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죠. 15년 만에 최악의 메모리 대란, 삼성과 SK만 웃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뭐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요, 이 컨센서스를 보시면요, 적정 주가가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21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평균 직전 적정 주가가 18만 4,500원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한 달, 두 달도 안 돼서 3만 원가량 주가가 뛰어 올랐어요. 이렇게 시총이 엄청나게 큰 주식이 적정 주가가 3만 원 단위로 뛰었다는 건 이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가는 상방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걸 증권사들도 알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보란 듯이 KB증권 24만 원, 그리고 교보증권 22만 원, 키움증권 21만 원, 한투 22만 원 보고 있네요. 삼성, 흥국 모두가 바라보는 건 얼마예요? 결국에는 20만 원 이상은 갈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우상향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인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우리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흐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운 좀 넣어주세요. 삼성전자 가자 해서 댓글에 가자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 냉정하게 봐야 돼요. 차트를 좀 길게 봤을 때 언제였죠? 이 작년의 9월 달부터 시작이 된 강한 파동의 시작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엄청 숨가쁘게 수직으로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 코스피의 20% 이상을 담당하는 삼성전자가 쉬지 않고 달렸다? 이건 필연적으로 단기적인 조정의 구간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건전하게 조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니고요. 지금 미국발 AI 쇼크나 CPI 지수 발표 같은 거시경제 지표들이 연휴 기간에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점에서 이런 구간 1%, 2% 빠지고 다음날 2%, 3%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추가적인 조정 구간 속에서의 상승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다시 한번 계단식 상승을 위한 그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건데, 이전에 기억나시죠? 이 과거에 바로 요 자리죠. 이 코로나 시절에 6월달과 7월달 어떻게 됐습니까? 와, 엄청나게 가파른 상승으로 88,800원을 찍었는데 이때 어땠어요? 와, 10만 전자 간다. 우리 무조건 더 올라간다. 이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고점 찍고 5만 원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자, 근데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고점을 갔을 때는 그만큼의 하락이 연출이 돼야만 다음에 상승이 예상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때는 유동성으로만, 실적이 있는 게 아니라 유동성으로만 끌어올렸고, 지금은 실적과 이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 이미 따놓은 당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직선으로 올라갔다가 추세가 꺾이면서 엄청난 변동성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 주 중으로는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대응을 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해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 디램에 대한 현물가는요, 11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로 10달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8만 원 뚫었다고 추격 매수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도에 대한 기회를 노릴 때가 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기사에서 봤을 때 이 마이크론 HBM4에 대한 탈락을 부정하면서 이제 이미 양산 중이다 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마크 머피 CFO가 울프 리서치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부정확한 발표다라고 했대요. 올해 1분기부터 이 HBM에 대한 생산 확대가 예정 중이고 2분기보다 한 발 더 빨라진 그런 일정들 속에서 이 개발 및 수율 안정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HBM4는요,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론도 2028년까지의 공급 물량은 이미 매진이 된 상태입니다. 결국에 이런 미국에서도 악재는 있었지만 해프닝으로 끝났다. 이런 해프닝에 대해서도 잘 넘어간 삼성전자기 때문에 우리 아직은 걱정하실 때 아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세계 처음으로 HBM4를 양산하면서 엔비디아에 가장 먼저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도대체 이 삼성의 HBM4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엔비디아가 먼저 손을 내밀었을까요? 결국에는 이 SK 하이닉스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이 메모리 잘하는 거 마찬가지지만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할 줄 아는 삼성전자의 턴키 능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미국의 TSMC에서 위탁 생산을 맡기면서 HBM4를 양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공급 단가 문제가 한 번 더 노이즈가 될 수 있는 SK 하이닉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게 지난 HBM3E 때요. 이 SK 하이닉스한테 삼성전자가 좀 많이 밀리는 모습들 보여줬지만 HBM4에 대한 첫 양산은요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HBM4를 처음으로 양산하는 삼성전자는 작년보다 매출이 3배 이상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양산을 시작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양산을 잘한다고 해도 이 세계 최초 양산과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가장 긴밀한 공급 타이틀은요 삼성이 가져왔기 때문에 이거는 주가의 강력한 모멘텀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삼성전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20만 전자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 댓글에 이 무조건 간다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이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최근에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AMD나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도 삼성전자 주가 하락했었죠. 그럼 다가오는 변수에 이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 그리고 이 CPI에 대한 고용지표 발표는 삼성전자의 약간의 이 조정 방향성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절 연휴 끝나고 다가오는 한 주 그때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일정 우리가 기회로서 삼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대응 영상을 촬영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영상 보시려면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야만 제 영상을 찾아오시면서 우리가 명절 연휴로 어떻게 대응하실 수 있을지 안내를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 가자 해서 신고가라고 딱 3글자만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 시장이 단기적으로 출렁일 수는 있습니다만 큰 그림을 보셔야 될 때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은 부족하고 15년 내에 가장 심각한 사태다. 그리고 글로벌 증권사들이 2027년까지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예상된 바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삼성전자 이 HBM 늦었다고 욕먹었지만 빠르게 따라잡았고 SK 하이닉스를 능가한 삼성전자예요. 엔비디아와 빅테크들이 앞다퉈서 HBM을 달라고 줄 서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국 증시가 혼조세 명절을 앞두고서 매도를 못했다 고민하지 마세요. 이번 연휴 지나고 수요일날 제가 시장이 열릴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대응 전략 영상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그거 받아보시려면 뭐 하겠어요? 바로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영상을 빠르게 시청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에 신고가 그리고 김기석 화이팅 이런 응원의 댓글들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 수요일날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김기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